영조는 뭘 드셨냐? 영조야 뭐 왕이니까 당장 쌀밥을 대령해라 그래도 언제든 대령할 수 있는데 드신 밥이 잡곡밥, 팥보리밥. 아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저는 콩보리밥.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뭘 했냐? 술을 안 드셨어요.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를 만들었고, 야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장수를 했을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맨날 이제 사망,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편에서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비결. 뭐 이제까지 오랫동안 사신 분들 중에 우리가 좀 유명한 분들, 특히 세계 지도자들의 장수 비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부터 해야겠죠.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오래 산 분이 뭐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장수왕. 근데 장수왕은 진짜 오래 살았는데 그 전에 뭐 석탈해 막 이런 분들 뭐 옛날 박혁거세 막 이런 분들 오래 살았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면 기록의 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장수한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21대 왕이죠. 조선의 왕 중에서 이례적으로 52년이라는 최장기 집권과 83세, 지금도 남성 평균 기대 여명이 83세죠. 기대 수명이 거의 83점 몇 세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산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다음으로 장수한 왕이 누구냐? 태조 이성계가 74세고요. 고종이 68세, 광해군이 67세, 광해군 오래 살았죠? 그다음에 정종 63세입니다. 사실 83세는 좀 독보적으로 오래 산 거야.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무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진족 때려잡던 막 이러다 뭐 어마어마한 신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소드마스터가 누구냐? 척준경과 함께 무력으로 1, 2위를 다춘다는 그런 분이라서 당연히 뭐 운동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74세 뭐 안타깝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근데 그때로는 오래 산 건데 83세는 뭐 이분 도대체 뭐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당시 남자는 55.68세, 여자는 50.28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영아 사망률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가 굉장히 이슈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아가 사망해서 아예 족보조차 안 올리고 기록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보통 왕의 수명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기에 왕이라고 하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허준 뭐 그 당시에 막 그 가장 의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돌봤으니까 오래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 왕의 평균 수명이 45.1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 왕의 총 27명 중에 평균 수명을 넘어서 한 사람이 14명 뿐이니까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평균 수명을 넘었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60만 넘어도 어유 장수하셨다 이런 기록도 있는 거 보면 이게 왕의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다. 근데 다들 하고 싶어 했긴 했겠죠. 근데 영조는 그렇게 왜 오래 살았느냐? 유전자가 다르냐? 영조도 뭐 유전자는 똑같죠. 왜냐하면 그 다 이씨, 전주 이씨에 쭉 내려온 혈통이니까. 그럼 뭐가 좀 다를까 한번 살펴볼게요. 후공도 아닌 무수리에서 태어나서 이게 이제 평생의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은 자신한테 되게 엄격한 길을 취한 거예요. 기록을 보면 유능을 가장 많이 지은 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중앙연구소 장서각에는 5,400건이 넘는 영조의 글이 소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지금을 따지면 뭔가 이 자리가 원래 올만한 어떤 그런 태생적인 게 아닌데 딱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약간 컴플렉스. 근데 그런 컴플렉스 있으면 오래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쩌면 즐기면서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400건이 넘는 글이 있으면 저도 약간 글을 쓰지만 글 쓰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글만 쓰는 작가라면 또 다른데 또 왕이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막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지시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분이 그러면 어떤 글을 썼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첫째로 여러분 다 아는 탕평책. 당쟁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물론 이게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뭐 사실 지금도 좀 조심스럽지만 여야가 돌이킬 수 없는 항상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도 약간
함부로 뭐 자기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 거의 자해 행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 시대에도 그랬나 봐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이분이 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글을 썼냐. 군역의 의무를 공평하게 하자. 이분이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균역법을 시행했고요. 조세 부담을 좀 공평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려. 지금도 종교 지도자에게는 세금을 안 물리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영조대왕은 이거 승려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종교 지도자라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좀 공평하게 하려고 그랬고요. 서울, 자신의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역시 중요관직에 진출시킨 혁신적인 정치 활동을 좀 꿈꿨다고 해요. 그래서 글도 좀 남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정조 시대가 우리 조선의 르네상스 어쩌면 반등을 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좀 개혁적인 왕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 성종 한번 했잖아요. 성종 때 완성된 반포된 경국대전의 법 체계를 이제 조선 후기가 됐으니까 몇백 년 흘렀으니까 좀 강화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속편을 편찬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군역도 좀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또 탕평도 그렇고 이거를 또 막 글로 쓰고 막 자기 생각 남기고 또 토론도 해야 될 경영 같은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더 궁금해지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당시 한의학이 지금의 의술과 비교한다면 의학과 비교한다면 사실은 좀 미흡한 면이 있잖아요. 조심스럽지만. 근데 왜 이렇게 장수를 했을까? 그 장수의 비결을 찾으려면 지금 우리한테 이제 무기가 많죠.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는 두 가지. 조선왕조실록이랑요.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예요. 한번 제가 이게 찾아서 보니까 영조대왕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께서는 늘 염려를 하셨고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자봉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얇은 옷 입고 면역력 강하죠. 근데 이제 거친 음식,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들이죠. 이런 거를 좀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얇게 입고 감기 걸리고 뭐 그리고 막 밥을 그렇게 좀 거칠은 아래 것들이 먹는 걸 먹느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느낌 오죠. 모든 사람의 근력은 순전히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소모되는 것이다. 여러분 엠토르와 IGF-1 아마 뭐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걸 저하해서 노화를 늦추는 게 뭐다? 소식이다. 뭐 알려져 있잖아요. 또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사대부 집에서는 초피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고급스럽게 먹고 낭비를 하고 뭐 그냥 좀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하면서 막 이렇게 입고 막 호사를 부리는 게 나의 건강의 비결이 아니라 나는 그거에 반대로 했으니까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로 영조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차림이 간소하고 검소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양반들은 흰 쌀밥, 이 쌀밥은 뭐 여러분 알겠지만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는 뭐 대통령이나 왕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쌀밥에 대한 뭔가 강렬한 게 있는데 영조는 뭘 드셨냐? 영조야 뭐 왕이니까 당장 쌀밥을 대량해라 그래도 언제든 대량할 수 있는데 드신 밥이 잡곡밥, 팥보리밥.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콩보리밥. 콩도 싫어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이거는 먹을 수 있는데 팥보리밥은 약간 저는 약간 난이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드셨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잡곡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섞인 게 지하의 짓이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혈당이 써지 쫙 올라가는데 흰쌀밥이 정말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걸 아신 건 아니지만 영조께서는 이렇게 거친 음식, 팥밥, 보리밥, 수수밥 이런 게 건강에 좋다는 거를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특별식 세종대왕 뭐 드셨죠? 당장 맵적을 구워와라. 당장 뭐 맛있는 거 좀 구워와. 그러니까 훌륭하신 왕이시지만 약간 당뇨도 겪으시고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좀 그게 안타까운데 그 간식으로 뭘 드셨냐? 구선왕 도고라고 그래서 연육, 백봉령, 산약초, 의인, 메가초, 능인, 백변두, 시상, 설탕, 맵쌀가루 한 데 섞어 찐떡. 제가 이거를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약 성분이 많이 포함된 포만감도 있지만 또 약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건강에 신경 쓴 왕이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간식 왕이에요. 뭘 대령하라고 그렇게. 당상 시폰 케이크를 등장해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강식을 대령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이한 거죠. 근데 이분도 이제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드셨냐? 전복, 숭어, 민어, 굴, 해산물. 이게 생선류, 흰살 생선류를 드셨고, 고기도 소고기 드실 것 같은데, 꿩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고기, 가금류 고기를 드셨어요. 각종 버섯, 이런 걸 좋아하셨대요. 이분 뭐 좀 아는 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영조가 드셨던 게 좋아하는 거, 보리밥을 많이 좋아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추장, 거기 비벼 드시는 거, 거기에 이제 삶은 밤, 사슴 꼬리구이, 타락죽, 우유, 유제품 드셨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줄기와 이거 마디를 이렇게 잘라서 오가피 웃을 넣고 끓인 건강차, 이런 것들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타락죽 그러면 아시죠? 허영만의 식객 보면 저도 그때 알았는데, 우유를 갖고 끓인 죽이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우유에 있는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카제인 같은 건 조금 변성이 되겠지만 이런 게 좀 좋고, 또 원기 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메밀 수제비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다 건강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어떻게 이걸 다 아셨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저처럼 50대가 되면서 좀 기력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설사와 현기증, 그러니까 아마 장이 조금 안 좋으시고 약간 빈혈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랬을 때 이분이 뭘 드셨냐? 고추장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고추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고추장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됐죠. 물론 고추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순창고추장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조정부 조씨가 순창조씨인데, 이때 이제 순창에서 이제 고추장을 만들어 갖고, 순창고추장이 지금도 순창에 가면 막 항아리 어마어마하게 있는 고추장 있잖아요. 이걸 또 이제 우리 영조대왕께서 이 고추장을 또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미식가에다가 적절하게 소식가에다가 몸에 좋은 것만 드셨다. 그리고 이분이 또 안 드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 드시는데 또 나쁜 걸 먹으면 또 몸에 안 좋잖아요. 이분이 안 드시는 거는 기름에 튀긴 조리법으로 만든 거는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삶거나 구운 음식을 좋아하셨고요. 그러니까 비정제 곡물을 먹는데 여기에다가 찬단제 맞췄고 또 튀김을 안 드신다. 이분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은 뭐 밤에까지 늦게까지 막 정사를 보시느라고 하루에 5끼를 먹었다. 제가 성종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식하죠. 근데 운동할 시간 없고, 근데 놀랍게 영조는 하루에 3번으로 줄였대요. 그래서 영조 대왕이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절식을 하지 않고 고량지미가 고도로 이제 기름진 음식을 그 구걸짓함, 또 술을 또 탐하게 되면 모두 이게 몸이 병이 들게 하는 빌미다. 이렇게 칼 하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대부의 사치를 금하고 좀 담백하게 지내라. 그리고 혼인도 좀 담백하게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뭘 했냐? 술을 안 드셨어요. 네, 술. 술은 곡식의 낭비라고 여기고요. 이게 곡식이 낭비하면 국가가 망한다.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맑은 술을 우리가 그 막걸리 만들면 위에 뜨는 청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쓰는데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있는데 제사에도 쓰지 마라.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제사는 진짜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걸 하지 말게 하고 엄한형벌.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쓰면 엄한형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술 대신 뭘 쓰냐? 감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 어머니들이 흰쌀밥 해가 만들어갖고 동동 띄우는 식혜, 감주를, 달달한 감주를 올려라.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를 만들었고요. 야, 이거는, 예. 양반일 경우에는 3차례 그 뭐라 그럴까? 정강이 부분을 막 때려요. 아우, 되게 아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귀양 보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참수까지 했다고 하니, 이제 여기에는 뜻이 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기근에 시달리는 시기라서 영조대왕이, 야, 기근에 시달리는데 부유층은 너네들은 그 쌀로 술 만들어 먹어?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평민들은 그런데 아마 이런 거에서 나왔지만 술에 대해서는 아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술, 담배 안 피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운동 전에 이분이 이제 의료진을 이제 자주 만난 거예요. 재위 52년 하셨는데 내의원에서 7,284회나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 달 평균 11.7회.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이제 검진 받는 거야.
왕이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불이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나 몸 안 좋아. 설사해. 나 배가, 야, 타락죽 좀, 의원 좀 불러. 막 이러면서 이걸 했다고 하고, 이분이 또 결정적인 게 수면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원래 왕들은 숙종 같은 경우는 막 밤에 야행도 다니고 막 성종은 늦게까지 막 하고 술자리를 하고 막 정조도 막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막 늦게까지 그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조는 야, 술 마시지 마. 야, 일찍 자자. 일찍 깨워. 그다음에 일찍 주무시고 야, 밥은 야, 거친 밥으로 해줘. 그다음에 이제 야, 고기 좀 땡긴다. 가금류나 저기 생선 좀 구워. 그리고 좀 조금 드시고 야, 입맛이 없어. 의원 불러.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에 비벼 먹고. 그래서 이분을 보면 왜 오래 살 수밖에 없나? 건강하게.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도 총명하고 오랫동안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언제 정년이에요? 정년이 없는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70세가 넘어서도 이제 신하들 불러갖고 좋았겠죠. 야, 내가 한마디 할게. 니네들 요즘 왜 이러냐? 야, 내 밑에 다 모여. 그래갖고 내가 말해 요즘 니네 빠져갖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왕이라 이것도 이분이 이제 오래 사는데 유리한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역시 궁궐을 나가서 더 백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보면 액티브한 사람이었다. 결론적으로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식생활. 지금도 하기 어려운 식생활. 그리고 더더군다나 왕인데 지금 여러분 만약에 왕과 비견될 수 있는 게 아주 부자다. 뭐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뭐야? 야, 점심은 야 저기 모수 한번 예약해봐. 모수 막 이런데 저녁은 저기 건숙수 한번 예약해봐. 이래갖고 막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 이게 저기 일본에서 야마자키 30년인데 이러면서 술 좀 먹고 막 이게 인생을 즐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위치인데 단박하게 식사를 하시고 술 안 드시고 수면을 어마어마하게 다른 왕과 달리 이렇게 하시고 담배 안 피고 또 뭐 했어요? 액티브하게 일하신 거야. 야,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우리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은 거랑 똑같이 83세인데도 83세지만 지금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다. 우선 뭐 다 따라할 수는 없고요.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도 팥수수밥 좋아하세요? 팥보리밥? 뭐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거칠은 현미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단지는 맞춰야 되니까 고기를 드실 때 조금 소식하면서 드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좀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검소한 식단을 즐기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요. 담배 안 피우고 술은 안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가끔 한다면 한두 잔 정도 근데 이제 영조대왕님처럼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액티브하게 내 일을 사랑하고 나의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열심히 하는 일. 그러면 우리 영조대왕처럼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조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영조 나이 들어 죽었죠.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노안. 네. 그러니까 영조대왕은 그 당시에는 이례적인 분이라 지금으로 따지면 천수를 누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다. 노안이라는 질병이 있느냐? 아마 심장이나 대개 이제 대동맥, 판막의 문제라든지 이런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이분은 어찌됐든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단백질과 유기농 채소를 챙겨주는 아내분과 77년 동안 해로를 한 거야. 늘 손을 잡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이걸 안 봐야 될 텐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 법의학 교수 유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조대왕의 장수비결 그걸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나의 자극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야 왕이니까 그렇게 조절했지 그러는데 조선시대 왕은 대부분 빨리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특별한 거 잘 관리한 거라서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미쿡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미국으로 가서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장수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한마디로 오래 사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 1924년 10월 1일생인데 2024년 12월 29일에 별세를 했으니까 100세를 딱 넘어서 3개월 정도, 정확히는 100년 89일을 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카터 그러면 여러분, 저는 좀 되게 익숙한,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랑 굉장히 갈등을 좀 빚어갖고 미군 철수를 하겠다 그래갖고 그때 뭐 저도 어렸을 텐데 막 나라가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본명은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
이렇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제임스의 애칭으로 지미를 썼고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지미 카터라고 불린 거고요. 1977년부터 81년 사이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가 78세고요. 83세 2007년과 92세인 2016년도에는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미상 아세요? 음반에 관련된 상이잖아요. 이번에 뭘로 받았냐? 낭독 앨범상, 주일학교 강의 녹음본인 플레인스의 마지막 주일날들 100주년 기념 이걸 해갖고 이제 상을 받은 거죠. 국민 소통에 실패하고 주변국도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그 퇴임 이후에 재선을 못 했는데도 왜 유명해졌냐? 원래 인권에 워낙 관심이 있다 보니까 카터 센터를 설립했고, 요 해비타트 혹시 알고 계시죠? 집 지어주는 그런 기구인데 여기에 이제 활동하게 되면서 4,300채 이상의 주택을 14개국에서 지었고, 중동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평화협상을 중재하기도 하고요. 질병 및 기아 퇴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서 또 책도 집필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퇴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김지훈님과 함께 찍은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그 업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건강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명조대왕과 그 유사점 딱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돌아가시 직전까지 일하셨습니다. 네. 파이어족이라는 게 요즘에 좀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해도 돼서 집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이제 컨셉이 바뀐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쩌든지 일이란 건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위주로,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는 거, 내가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지만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나이 들어서까지 하신 분들이 오래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영조대왕한테서 찾을 수 없었던 거 딱 하나, 운동이죠. 이분은 이제 80세까지 달리기 애호가였다고 해요. 80세 이후에는 무릎 관절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럼 보통 많이 전환하시는 운동이 맞아요. 수영, 그 다음에 걷기, 그 다음에 자전거도 이제 안장 높이를 잘 맞추면 무릎에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운동뿐만 아니라 취미로, 여러분 이게 플라잉 낚시라고 아시죠? 가을날의 전설인가 보면 브래드 피트가 멋있게 이제 공한테 습격당하기 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플라잉 낚시나 목공, 이거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까? 아마 카터 대통령이 허름한 작업복 입고 대패질하는 거 한번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분은 운동도 많이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이것만 하면 안 되죠. 또 음식은 뭐 어떻게 할까요? 엄격한 영양사이자 요리사로 표현이 되는 아내가 유기농 채소에 단백질 위주의, 야 이건 정말 부럽네요. 제 아내가 안 그런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면 참 누구나 부러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려줬다고 해요. 근데 이러면 야 이거 뭐 대통령 끝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이제 단백질 스테이크가 있는데 여기 여보 이것만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조금만 드시고 유기농 채소를 드세요. 막 이러면서 잘 먹고 난 다음에 낚시나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아우 이제 봉사활동 해야지 뭐 이러면서 지낸 거 너무 부러워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시련이 있었다. 어떤 시련이 있었냐? 돌아가시기 사실 9년 전에 흑색종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는 이미 또 뇌와 간에 전이가 돼서 말기 상태였어요. 흑색종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좀 생소한 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흑색종은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백인이 많이 걸리냐면 피부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 악성도가 좀 높은 종양이에요. 피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암이 많은데 그냥 거기만 싹 절개하면 괜찮은 피부암도 많은데 흑색종은 좀 특이하게 다른 장기에 전이를 많이 가요. 피부암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냐? 카터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니까 그때 당시에 개발된 최신 면역 관문 치료제인 키트루다, 아마 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되게 비싼 약인데 키트루다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되게 럭키한 건데 방사선 치료도 물론 함께 했죠. 전이된 부분에 국소적으로 치료도 하고 키트루다라는 전신 항암 항요법도 진행하면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좀 아쉬운 게 이분이 이제 달리기도 많이 하고 근력도 많이 키웠지만 2019년부터는 95세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대한법의학회
창립자 문국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문국진 교수님도 제 기억하기로는 98세까지 걸어 다니셨어요. 카터 대통령도 95세에는 넘어지셨대요. 자주. 제가 한번 노인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사신 거예요. 원래 그러면 장수 유전자가 있느냐? 타고난 거 아닌가? 100세를 넘어서 건강하게 사는 데는 유전자가 필요해요. 솔직히는. 전 인류의 한 10%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유전자가 있습니다. 캔디데이트이 있는데, 그러면 카터 집안도 그런 거냐? 이분은 100세를 살짝 넘었잖아요. 100세하고도 89일.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나름 유전자가 있느냐? 사실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58세 사망했고요. 여동생도 남동생도 췌장암으로 사망했대요. 느낌이 그렇죠. 유전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췌장이 좀 좋지는 않으셨는데 염증 뭐 이런 게 있었는데 85세까지 사셨다고 그러고, 여러분 궁금하실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췌장암에 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원들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과 생활 방식이 17%인데요. 유전은 2% 정도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유전학적으로 명백한 질환이고, 만약에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유전학의 스위치,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돼 있는 스위치를 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것도 꾸준히 피면 그 암 관련된 유전자에 변이를 유발하면 이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있던 분들은 좀 더 취약하겠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연구에서는 2%밖에 안 되니까 생활환경을 잘 가꿔라 하는 부스팅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유전은 이거보다 좀 높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환경적 생활적 요인이 카터 같은 개별적 사례로 보면, 왜냐하면 아버지도 남동생도 뭐 다 췌장암인데 이분은 췌장암은 아니고 멀리그넌트 멜라노마 악성 흑색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좀 참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딱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단백질과 유기농 채소를 챙겨주는 아내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내분과 77년 동안 해로를 한 거야. 그리고 한 번도 불미스러운, 부적절한 그런 관계에 놓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아내가 먼저, 또 살짝 먼저, 아내분도 96세,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먼저 아내분이 떠났는데요. 늘 손을 잡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아내랑 함께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다니는 거.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내가 이걸 안 봐야 될 텐데요. 기혼자가 다 높다는 건 아니지만,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기대 수명이 높다는 거,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는 여러 연구로 밝혀졌고, 이것도 하면 아래 댓글에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너 무슨 소리냐, 막 이런데, 이게 이제 그 유대관계, 사람에 있어서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이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아내와 남편 중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되게 여러 논문이 있어요. 덴마크 논문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인 한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을 해봤더니 65세에서 69세 남성이 아내와 사별하면 그 다음에 사망 확률이 동년배 남성에 비해서 70% 정도 더 높다. 그리고 생존한 아내의 경우엔 27% 정도 높아진다. 그럼 누가 더 취약하냐? 남자가 더 취약한 건 맞아. 그래서 제가 늘 어디 강의 가면 남성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아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꼭 드려요. 그래서 카터는 되게 현명한 게 뭐예요? 일단 취미생활을 같이 한 거. 그리고 손을 잡고 다니고, 그 인생에서 가장 촌스러운 짓이 뭐예요? 부정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분 뭐 했다고요? 80세까지 달리기, 그 다음부터는 수영, 걷기, 사이클 이런 것들을 했고, 그 취미 활동을 즐겼고, 그 다음에 의사의 도움을 받았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당연히. 액티브하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활동을 했다는 거. 또 그래미상을 받았다는 거 보면 이분이 5만 군데에다 관심을 있고 본인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활동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분의 유전을 이기는 수명에 영향이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으로 이분한테 배울 수 있는 거는 단백질과 유기농 채소를 챙겨주는 아내를 얻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 단백질과 유기농 채소를 챙겨주는 남편을 얻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건 더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앞서 영조대왕도 그랬고, 영조대왕도 유전을 딱 따져보면 어때요? 그닥? 예? 그닥. 왜냐하면 아웃라이어는 딱 하나 영조대왕이었고,
카터 대통령도 그 집안에서 아웃라이어였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식이 습관과 수면, 전반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의료의 이용, 뭐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물론 마지막에 아픈 거야. 신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자기 생활 습관을 잘 가꾼 거에다가 주변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술을 좀 좋아하셨다 그래요. 이거 나가면 좀 큰일인데, 진, 마티니, 와인, 듀보네신이라는 칵테일용 적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등을 좋아하셨다 그래요. 주치의가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이거 안 드시면 더 좋으신데 그랬는데 뭐 끊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긴 했습니다. 다만 그거 끊으신 다음에 얼마 안 가 돌아가신 거 보면.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사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도 한번 했고요. 영조대왕님도 했고, 미국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영국의 여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1926년 생이신데 돌아가신 거는 2022년이니까 96세까지 사셨네요. 정말 오래 사셨죠. 70년 넘게 재위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지 6세인가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지 6세가 얼떨결에 에드워드 8세가 그 미국 이혼 여성과 그 심슨 여사와 결혼하려고 왕위를 갑자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양도한 다음에 조지 6세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잘 수습을 하고 잘 대처를 했던 왕인데, 그것 때문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과로하고 이런 바람에 50대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담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갑 하루에, 그러니까 50대에 그 후두암 치료한 다음에 아마 관상동맥 질환이 겹쳐지면서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아빠가 50대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25세였습니다. 25세면 우리 지금 인턴 사원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경험의 폭은 달랐겠죠. 왕의 딸이 공주였으니까 세계 각국의 경험의 폭은 높았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뭐라 그럴까? 불안한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전에 했던 행적을 보면 될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떤 행적을 했냐?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공주랑 또 왕이 계승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숨어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이거. 근데 이분은 장교로 참전을 해갖고 일반 병사와 똑같이 구호품 수송 분야에서 군용 트럭을 모는 운전병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좀 안전한 지역에 살긴 했어요. 그건 맞아요. 물론 홍보 효과를 노렸다 댓글에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동등한 훈련을 받고 군복무한 최초의 유일한 여성 왕족이라는 점, 거기다가 120개국을 방문해서 국제 외교 강화에 힘썼고, 아버지도 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떠났을 거야. 아마 외국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다가 아버지의 급사한 소식을 듣고 아마 다시 귀국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윈저성이 불타서 복구 비용으로 세금이 쓰인 대신 왕실의 면세 특권을 폐지하고 또 민심을 수습하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서양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르죠. 노블레스 오블라주를 실천해서 전 세계인들의 존경과 경의를 받아온 인물이 아닌가라는 평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도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또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럴까? 철의 여인은 원래 대처수상에게 쓰지만 이분 역시 철의 여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분은 서거전 20년간 3번 정도 병원에 방문했대요. 우리 전에 영조대왕 알아봤죠? 한 달에 몇 번 갔다 그랬죠? 11번, 평균 11번 가셨는데, 물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간 게 아니에요. 다 건강검진하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을 정도인데 미리미리 이제 체크를 하고 예방을 했다는 거지. 이걸 보고 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비결은 병원에 안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한 3번 정도일 만큼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그것도 매년도 아니었을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엘리자베스 여왕은 체크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수 비결이 뭘까요? 장수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를 뭘 드셨냐? 통곡물 위주의
음식을 드셨다고 해요. 얼그레이 차를 즐겨 마셨고 토스트, 식빵이 원래 이제 당 수치를 확 높이지만 쌀밥보단 덜 올립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점심에는 연어 또는 구운 닭고기. 누구 떠오르세요? 영조. 그렇죠? 이제 생선류와 닭고기 같은 고단백 음식 위주로 저녁이 중요합니다. 저녁 뭐 먹었을까? 우리 같으면 야 스테이크 미디엄 웰던으로 잘 구워라 막 이럴 거 하잖아요. 나 왕인데 재산도 많고. 근데 이번에 저녁은 뭘 드셨냐? 샐러드와 생선구이, 그다음에 필요하면 삶은 고기, 제철로 왕실에서 키우는 유기농 채소를 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티 먹을 때는 이제 단백질이 부족할까 봐 나이가 드셔서는 삶은 달걀을 가끔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달달한 거,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높아서 이제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몸에 좋은 것, 다크 초콜릿 드셔보셨죠? 사실 아주 맛있진 않잖아요. 다크 초콜릿은. 왕실 요리사가 뭐라고 그랬냐? 엘리자베스 여왕의 좌우명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식사를,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눈 티 먹을 때도 가볍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엠토르나 IGF-1처럼 우리가 노화에 관련된 기전 언젠가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근데 아마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은 정의원 선생님 거 들어요. 뭐 잘 했는데 언젠가 뭐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시면 간단하게 이거 관련된 연구를 합쳐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와 가장 관련된 있는 게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란 말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엠토르나 IGF-1 같은 걸 낮춰서 노화를 낮추는 건 분명한데 이게 뭐 대규모로 완벽하게 증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상 이렇게 소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엘리자베스 2세처럼 건강, 이분이 또 유전적으로 되게 좋으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아주 좋은 집안은 아니에요. 이분 집안을 다 보면 왕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마치 조선왕조처럼 오래 못 사신 분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중요한 게 뭐다? 소식이에요. 소식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음식 말고 꼭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지미 카터 때 여러분, 지미 카터가 80세 이전까지 뭘 했다고 그랬죠? 뛰었고 그 이후에는 수영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이클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는 운동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매일 산책 또는 승마를 했대요. 여러분 승마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안 해봤는데 승마가 되게 열량이 많이 소비되는데요. 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뭐야 1위야 하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승마가 하려면 살도 좀 빠져야 되고, 여러분 보셨죠? 저기 위에 있는 어떤 분이 백두혈통이 어떤 분이 막 백마 사는데 막 백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거 괜찮나? 근데 중요한 거 수면 패턴이 11시에 잠들어서 7시 반에 일어났대요. 몇 시간 잤죠? 8시간 반. 야, 이상적이죠? 8시간 정도 자면 괜찮죠?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요. 담배는 물론 일생 동안 한 번도 핀 적이 없답니다. 왜 안 피웠을까요? 아버지가 후두암 걸리고 아버지가 너무 많이 폈으니까 이거 딸 입장에서 아버지가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번도 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아무래도 여왕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소셜라이징을 많이 했었고, 또 지미 카터 대통령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죠? 지미 카터 77년. 이분은 필립공, 그럼 필립공 아시죠? 잘생긴 외모 보고 찍었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가 저 사람이야 하고 찍은 가난한 그리스 왕족 출신, 키 180m예요. 아들은 약간 아쉽죠. 근데 이제 필립공이 생활이 73년간. 근데 필립공이 사실은 조금 한눈을 판 적은 있지만 어떻게 여왕 앞에서 대놓고는 못했으니까 그냥 해로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괜찮았죠? 식사, 소식으로 담백하게 하루에 3끼 꼭 먹었고, 운동, 의외로 산책을 좋아하시고, 근데 영국분들이 산책을 많이 하세요. 승마를 즐겼고, 또 소셜라이징, 일을 끝까지 했고, 결혼 생활 73년간 무탈하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랬지만 무탈하게 지냈고, 의외인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술을 좀 좋아하셨다 그래요. 이거 나가면 좀 큰일인데 술을 좋아하셨는데 진, 마티니 007, 와인, 듀버네신이라는 칵테일용 적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등을 좋아하셨다 그래요. 주치의가 2022년도에 여왕 즉위 70주년, 95세쯤에
아, 이제 그만 드시는 게, 이거 안 드시면 더 좋으신데. 그랬는데, 이제 뭐 끊었다는 썰을 제가 들었긴 했습니다. 다만, 그거 끊으신 다음에 얼마 안 가 돌아가신 거 보면 너무 오랫동안 잘 몸에 적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장수와 술에 관해서는 워낙 연구 자료가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게이오 대학 연구를 보면 75세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음주 패턴과 인지 기능,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시는 치매를 조사를 했는데 전혀 마시지 않거나 매일 음주를 보고한 참가자보다 주당 1에서 6회 정도다를 보고한 사람이 인지 기능의 영향이 더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적당한 음주가 노인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결과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회활동이 있냐 없냐가 이거를 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사회활동하는 분들, 그러니까 나가서 소위 말하는 즐겁게 지내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나는 안에서만 생활해. 안 나가. 이 세상이 싫어. 인생은 독고다이야. 이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분들 뭐가 좋을까요? 한 잔도 안 마시는 것보다 당연히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 한 잔, 뭐 샴페인 한 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분이 낫죠. 결론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여왕이 본인의 생활 습관이 워낙 좋고 또 아마 도수가 높지는 알코올을 즐기면서 드신 거, 주변 사람들과 이게 영향이 컸고, 이거 보니까 매일 5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큰일 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 술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우리 항상 절제의 미덕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장수한 지도자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어떤 지도자든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오래 살았다는 이 제 결과를 보고 이제 국민과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성군으로 꼽히는 영조의 대표적인 정책과 명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탕평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분당 간의 다툼을 완화하고 좀 잘 되기 위해서 펼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탕평이란 말은 서경에 치우침이 없으면 왕조가 탕탕하고 평평하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영조는 노론소론을 막론하고 고루 이 정책을 펼치면서 인재를 등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루 원만하고 편향되지 않음이 군자의 공장한 마음이요. 편향되고 원만하지 못함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국가를 위한 지도자들이 다 오래 사신 건 아니지만 이거와 함께 절제된 생활 하신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축복을 받고 국민들이 잊지 못하는 또 역사 속에 기록되는 왕이 됐듯이 우리 지도자분들도 모두 이런 것들 좀 잊지 않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